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시장이 무엇이고 시장을 구성하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여 가격을 결정하는 것까지 공부했습니다. 초과 공급, 이만큼이 초과 공급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만큼이 초과 수요라는 거. 그래서 공급을 줄이게 되고 수요를 늘리게 돼서 만나는 점이 가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한 것을 책에서도 보여주고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길 바랄게요. 73쪽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교과서로는 74쪽 수요량이 변하는 것 그리고 공급량이 변하는 것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으로 가격이 결정된 후에 가격이 변하지 않았는데 가격과 상관없이 욕구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욕구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만약 상품의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수요량도 함께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한답니다. 그래프 자체가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수요를 변화시키는 첫 번째 요인으로는 바로 소득이 있습니다. 수요자의 소득이 변하면 수요가 변화합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증가하고 소득이 줄어들면 수요는 감소하겠죠. 수요가 변화한다는 의미는 그래프에서 수요 곡선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수요가 증가한다면 모든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증가하여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반대로 수요가 감소한다면 모든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감소하여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요를 변화시키는 두 번째 요인은 관련 상품의 가격 변화입니다. 관련 상품이란 사고자 하는 물품을 대체하거나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체재와 보완재를 뜻합니다. 대체재의 경우 콜라와 사이다처럼 서로 쓰임이 비슷하여 한 상품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화입니다. 그래서 만약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대체재의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유와 빵처럼 함께 소비할 때 만족도가 커지는 보완관계의 재화를 보완재라고 합니다.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보완재의 수요는 감소하게 됩니다.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것. 앞서 본 것과 같이 수요 곡선이 이동하게 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수요를 변화시키는 세 번째 요인은 기호의 변화입니다. 기호란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기호란 즐기고 좋아하는 취향의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하루 한 잔의 커피, 변비 예방에 도움된다는 뉴스가 보도된다면 사람들의 커피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그렇다면 수요 곡선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까요? 네, 바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수요를 변화시키는 네 번째 요인은 미래에 대한 예상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하여 예상을 하고 그에 따라 수요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볼까요? 사람들은 휴대폰을 3, 4년에 한 번씩 바꾸기도 하는데요.
만약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에서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 사람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신제품을 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 휴대폰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그렇다면 수요 곡선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까요? 바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수요를 변화시키는 다섯 번째 요인은 인구수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자의 수가 늘어나 수요도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도 감소하게 되겠죠. 이번에도 수요 곡선이 이동하게 됩니다.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가격은 어떻게 변할까요?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공급 곡선과 만나는 균형점도 이동하게 됩니다.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또한 공급 곡선과 만나는 균형점도 이동하게 됩니다.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이해가 됐죠? 수요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5가지라고 그랬어. 자, 가격은 그대로 있어요. 가격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수요가 바뀌는 경우. 자, 뭐겠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되겠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많이 사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요인, 소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그거를 좋아하게 됐지. 사과가 다이어트에 좋다. 그러면 사과를 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지. 또는 비타민이 만병통치약이다. 그럼 비타민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래서 좋아하는 선호도가 높아졌을 경우 또는 감소했을 경우,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그건 감소겠지. 자, 그 다음에 관련 재화의 가격이 변동했을 경우야. 자, 여기 좁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관련 재화의 가격이 변동한 경우. 아까 그래서 뭐가 나왔었어? 관련 재화? 아까 사이다 콜라 나왔었는데 우리 다른 것도 생각해 봅시다. 돼지고기, 소고기. 그치? 서로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다른 게 뭐가 있겠어? 돼지고기와 소고기 또는 비슷한 치킨과 오리 이런 식으로 닭과 오리 이런 것들을 서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라고 그래요. 돼지고기 가격이 너무 올랐어. 돼지고기 먹느니 소고기 먹겠다. 그래서 소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지.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완제도 있죠. 보완제. 보완제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는 우유와 빵이 나왔는데 우리 쉽게 월드컵 경기가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월드컵 경기 때 치킨을 먹고 있어. 콜라 아니면 어른들은 맥주. 치킨과 콜라. 이런 식으로 보완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월드컵 경기 때 치킨의 수요가 너무 늘어나. 그러면 같이 콜라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겠지. 그래서 보완제는 서로 같이 증가하거나 같이 감소한다. 이게 관련 재화의 가격 때문에 영향을 받겠죠. 원래 가격은 그대로인다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는 사람도 많겠지. 그것을 살려는 사람. 인구수가 증가하면 또는 감소하면 수요가 변동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미래 가격에 대한 예측.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가 비싸질 것 같다. 그럼 막 사놓는 거야. 그럼 점점 비싸질 수 있겠지. 또는 근데 우리나라에선 다행히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고 잘 배분해서 잘 사용하고 있죠. 금 가격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 금을 막 사두겠죠. 사실 달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달러가 오를 것 같으면 미리 사두는 사람들이 있어.
자, 이래서 미래의 가격에 대해서 예측해서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다. 자, 이게 수요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써볼게. 소득이 어떨 때? 소득이 증가할 때. 또는 대체재, 요 대체재가 어떻게 돼? 대체재 가격이 오르죠. 거기다가 대체재 가격. 선생님 글씨가 두꺼워서 여기다 쓸게요. 대체재 가격이 올라. 예를 들면 콜라의 가격이 올랐어. 그럼 비싸니까 비슷한 사이다를 먹는다는 얘기죠. 마신다는 얘기야. 소고기의 가격이 너무 올랐어. 비슷한 돼지고기로 만족도를 높인다는 얘기예요. 자, 또는 보완제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보완제 가격은 낮아졌을 때. 자,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선호도가 증가하는 경우,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 자, 요런 경우는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프에서 요거 수요곡선. 수요곡선이 증가했잖아. 오른쪽으로 가야지. 수학에서 배웠죠?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여기가 0이죠. 자, 그러면 증가했으니까 A 지점으로 이동했어. 근데 공급은 그대로잖아. 공급은 그대로니까 꼼짝 않고 조용히 있는 요 공급 곡선과 만나야 되지. 요 곡선과 만나. 근데 얘가 만나야 되지. 그러니까 원래 가격에서 어떻게 된 거야? 원래 가격에서 가격은 상승하고 Y그래프죠? 여기까지 거래량도 증가하지. 자, 그래서 균형 가격은 올라가. 상승하고 가격이 올라갔지만 거래량도 많아지는 거지. 그죠? 근데 이게 오래되다 보면 가격이 너무 치솟으면 거래량이 줄어들겠지. 자원의 효율적인 법칙으로 그 정도까지 지불하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수요의 증가 이 5가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반대는 뭐겠어? 반대. 당연히 소득은 줄어들고 세제의 가격은 낮아지고 그 다음에 보완제의 가격이 상승하고 그리고 선호도가 안 좋아.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게 됐어. 옛날에 삐삐 이제 선호도가 없잖아. 스마트폰의 선호도가 훨씬 높아지죠. 그러면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인구가 감소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감소가 나타나고 이 파란색 그래프가 왼쪽으로 이동했죠. 초록색 그래프로. 그럼 꼼짝 안 하고 있던 이 공급 곡선과 만날 거야. 거래량 어떻게 됐어? 왼쪽으로 갔으니까 줄어들고 가격은 여기로 왔잖아. 여기서 낮아졌지. 그래서 가격도 하락하게 되겠죠. 자, 이게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겠죠.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고. 근데 이게 또 지속되면 가격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바뀔 수도 있겠지. 그건 처음에 말한 수요 법칙, 공급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